정체등의 형태들을 그릴 때 완전히 쑥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리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지듯이, 그쵸? 중간중간 끊어지듯이 외곽 형태들을 슬쩍 만들어 보세요. 먼저. 이렇게 어떤 형태들이 나올지 가늠을 해보시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한 선으로 이제 그어야겠죠. 요 부분들이 이제 앞면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부분들이 앞으로 돌출된 부분. 그러면서 점차 단계로 비스듬히 위로 올라가는 경계 부분들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까지. 벌써 첫 번째 거 앞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양쪽으로 벌렸어요. 그리고 얘를 중심을 할 때 전체 면적의 정중앙에다가 박아놓지 마시고요. 약간 비스듬히 해서 옆을 볼 수 있도록. 보통 인물화를 그릴 때도 정면으로 응시하는 인물을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바위도 여기서 이제 인상이 있다고 보면은 그 약간 우측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면서 앞면과 윗면이 지금 열려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조금 더 앞면을 좀 가둬두고 싶은데 그러면 선들을 하나씩 이렇게 덧대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덧대버리면은 이 선은 요 다른 면이 돼버려요. 앞으로 돌출된 다른 면이 돼버려요.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고 싶으면은 뒤에다가 덧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다가 덧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부터 조금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예 넓은 면적으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좁아지게끔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으로 형태를 먼저 가늠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도 위쪽도 선들을 다 메꾸지 마시고 열어두셔야 돼요. 이렇게 딱 공간들이 공기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상태가 이제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얘가 선이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그렇죠? 뭐 점을 찍으면서 포인트들을 좀 강조를 해줘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요거는 그 부분 전까지예요. 자, 일단 물을 좀 써가지고 단목을 만드세요. 충분히. 붓터치를 어떻게 쓰냐면은 위는 뾰족하게 아래쪽은 꼭 눌러서 쓰듯이 이렇게 눌러서 쓰듯이 요런 터치로 쓰세요. 마치 진짜 붓 모양으로 되게. 그렇죠? 요 모양 자체가 붓 모양이죠. 요 붓 모양하고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런 붓 모양으로 이제 쓰시면 돼요. 밝은 부분들부터 먼저 쓰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밝다고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앞에 돌출되면 돌출될수록 더 밝게,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둡게. 그런데 동양화는 그 그림자가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뭐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닌데 앞을 밝게 하고 뒤를 어둡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위하고 앞을 밝게 하는 거는 그림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앞을 더 진하게 그리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를 중심으로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칠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 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위의 결대로 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선을 살짝씩 이렇게 겹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얘도 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 왼쪽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면 선 왼쪽이고 이쪽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 오른쪽에 해당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왼쪽이고 그래서 하는 방향은 이 선 방향하고 같이 흘러가면 될 거예요. 그렇죠? 비율은
조금 칠한 부분보다 남는 부분들이 작게 남는 이 종이 공간들을 완전히 다 메꾸지 마시고요. 남는 부분들을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같이 칠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 닿는 부분들을 완전히 비워두지 마시고 이렇게 칠을 하면서 그 뒷부분들도 슬쩍 한두 개씩 좀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대신 요 선 바로 왼쪽 부분에 비하면은 요 외곽 쪽 이쪽은 좀 듬섬듬섬 정도지 너무 많이 하시면 건 안 좋아요. 그래서 결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고 요 윗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서로 맞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경계 부분들을 한번 슬쩍 연결시키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흐름들이 될 수 있도록 요 상태에서 형태를 완성을 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앞부분 정면으로 돌출된 면적이 좀 작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약간 윗부분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선으로 그리는 것들은 완성. 앞서 그렸던 방식들은 앞으로 돌출된 부분들 더 밝게 드러나고 전면부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리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그리시면 돼요. 비슷한 형태들로 이제 그리게 될 텐데 앞면 부분들을 더 짙게 그리면서 돌출되게 이제 그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 부분들 여기 제가 이제 중심으로 동그랗게 지금 그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그린 부분들 밑으로 다시 이제 긁을 거예요. 이제는 요 붓끝에 짙은 부분들로 그렸던 게 아니라 요 중간 단계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까지 같이 붓을 농도 변화를 일으키게 할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도 전체가 그냥 흐려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약간 짙은 것들이 슬쩍 보였다가 흐린 것들이 보였다가 하면서 그렇죠? 면적들을 각각의 면의 변화들을 줄 수 있게끔 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층을 이루게 되거나 그 다음에 마치 선을 이렇게 그린 것처럼 같이 만들면서 갈 수가 있죠. 앞서 보셨다시피 가장 밝은 부분 제가 그린 것들 중에 가장 밝은 부분들은 사실은 윗면이에요. 윗면. 앞면보다도 오히려 윗면을 더 밝게 하고 얘가 앞면들이긴 한데 앞면보다도 오히려 윗면들은 더 듬성듬성 그래서 더 밝게 그 다음에 얘도 앞면보다는 윗면은 아예 농도 자체도 조금 밝게 뭐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윗부분들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좌우 내지는 이쪽은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쳤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윗면 자체를 아주 짙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윗면 자체가 이렇게 짙어져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역전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더 강하게 앞에 있는 부분들이 밝게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들이 더 강하고 진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예전에 조선 중기 때의 초상화를 봐도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콧등을 밝게 그리느냐 콧등을 더 어둡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고 근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존재해요. 그렇듯이 가장 돌출된 부분들을 어둡게 그리는 방식과 그 가장 돌출된 부분들을 더 밝게 그리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들을 이제 혼용을 하시면서 그 그림 그릴 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사실은 두 개가 혼용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같은 화면 안에서 두 개를 섞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가지를 정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면은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쪽으로 갈 거면은 이쪽으로. 이 세 가지는 뭐 같은 공간 안에 세 가지가 섞여도 되죠. 그런데 얘랑 얘랑 섞이는 거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동형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화의 어떤 회화 기법이라 하더라도 서로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